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네, 저번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좀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고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좀 무섭긴 한가 봐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숨고르기가 들어갈 것 같긴 하고요. 이 상승세가 5달러 이상까지 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다른 뉴스는 없고요.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9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 주가가 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도 같이 지금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변은 뭐 순환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 상승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8월 1일 날 저희 오픈도어가 또 실적 발표를 하고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은 가이던스대로 1분기보단 실적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쭉 이어갈 것 같고요. 8월 달까지도 보면은 PC 데이터가 좀 예측치가 나왔는데 좀 너무 잘 안 보이나요? 2.6% 네, 개인 소비 지출 2.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 예측치에 맞춰서 뭐 금리 인하가 뭐 7월 달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 건데요. 타일러 오클랜드가 2021년도에 올렸던 트윗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오픈도어의 여정 2003년도에 라보이스 프로젝트 홈런 아이디어지만 자금이 없었다라는 내용이고요. 홈런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었고요. 2014년도에 오픈도어를 다시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홈런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오픈도어로 이름을 바꿨고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좀 성장하는 자리를 잡는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좀 암흑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비상장 기업이었죠. 2018년도에 진로우가 아이바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추적한 거는 2022년도부터 추적을 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진로우가 빨리 시작했네요. 18년도부터 진로우가 아이바잉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근데 이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진로우 자체가 2018년도에서 20년도 사이 진로우가 오픈도어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었나 봅니다. 이때 코로나 초입까지였던 것 같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2021년도에 진로우가 아이바잉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거의 꼭지점이죠. 아이바잉 사업의 가격 책정을 실패하는 바람에 좀 큰 손실을 입고 진로우가 사업을 철수했는데요. 이때가 부동산 꼭지점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바잉은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이 아이바잉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윗 기사고요. 2021년도 진로우가 아이바잉을 그만두면서부터 그만둘 때 이 트윗 기사를 남긴 것 같고요. 그때 같이 첨부한 글인데 에리구가 남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의 뜻은 존재의 중요성이라고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오해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새롭거나 흥미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픈도어 창업자 에리구의 얘기였는데요. 결국엔 이 오해받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새롭게 뭘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존에 없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게 되고 이런 불편한 시선들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데 좀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시선들 때문에 지금도 역시 아이바잉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시선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오픈도어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런 아이바잉 사업 자체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오해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아직 형편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평가가 너무 박하기 때문에 주가에서 보시다시피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진로우가 포기한 아이바잉을 오픈도어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게 또 관건입니다. 경쟁자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게 독이 아닌 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X 의견 좀 간단하게 퍼왔고요. 좀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뭐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기사 좀 비판하는 글도 같이 오늘 퍼왔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고요. 요거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오픈도어가 레드핀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좀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지만 올라가는 폭이나 이런 거래량들이 같이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관련주가 조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배에서 4배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도 한 이 시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배, 4배 정도는 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도에서 글을 하나 남겨줬어요.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오픈도어의 마케팅 성과 요약을 공유합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가 역대 최고라고 하면 좀 돈을 잘 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마케팅을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호황기에 맞춰 좀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쌓였다고 하면 호황기에 맞춰서 좀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연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연준 금리는 24년에 한 번에서 2번, 3번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에서 75 bp니까 2번에서 3번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2025년에는 100에서 125, 4번에서 5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퍼센테이지로 낮아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 낮은 모기지 금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내년쯤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연준은 다가오는 7월 30에서 31일 날 회의에서 이르면 25 베이시스 인하로 정책 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7월 달 지금 PCE 소비자 지출, 개인 소비 지출까지 보고 나서 좀 괜찮으면은 7월 달에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시장이 지금 요거까지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김칫국을 좀 많이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죠. 오픈도어에게는 좀 빨리 앞당겨져서 오히려 좀 더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9월도 나쁘지 않다. 지금 9월 선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주 안에 4.5달러 근처에서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고요. 24년도 9월 금리 인하가 핵심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 이후로는 좀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됨으로써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실적도 좀 좋아지고 매출도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이때 조금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뭐 주가 예측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뭐 1년 안에는 뭐 내년 한 6월, 7월까지는 8에서 10달러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한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아니면 뭐 흑자 전환되는 그 손익분기점 요 시기에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10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2.3에서 2.38까지는 매수벽이 무거워서 이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요게 예측치가 확 떨어졌죠. 이걸로 순식간에 매물대 벽을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5달러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이 2.73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돌파를 이번 주 내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승 추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자라기보다는 사자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분은 1차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흐름에 여기서 통과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뭐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정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예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공매도가 청산을 안 하고 있다. 요게 희망 회로를 좀 돌리자면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인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퍼왔습니다. 2달러까지 2%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요런 얘기라 한 7월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엔 무조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몇 주 안에 여기서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여기 16일자거든요. 그러면 2.5에서 2배면 한 5달러까지 갈 수 있다. 몇 주 안에. 요금 인하되면 6개월 안에 8에서 10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들인데 다 뭐 올라간다라는 뭔가 근거가 있겠죠.
왜 이게 어쨌든 가치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간 2배로 늘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좀 실적 발표가 좋은 작용으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 40% 이상 올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도. 이 주가 그래프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요. 거의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좀 외면 받았지만 이제는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픈 트랙님의 뭐 이런 추정에 따라 16억 달러 이상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매출을 의미하고요. 오픈도어 지금 수익 예상치를 16억 달러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6 빌리언 이상이죠. 네. 지금 금리 인하 예상이 지금 9월로 지금 거의 다시 확정이 돼가는 분위기고요. 9월 달에 25가 아닌 50 BPS를 내릴 것 같다. 이거 좀 생각보다 갑자기 한 번에 훅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훅 내려가는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5%대로 가겠죠? 요거는 키움에서 퍼온 건데요. 공매도. 이게 아이러니하게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9일 기준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200, 300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청산을 할 줄 알았는데 더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누군가는 계속 그걸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프리장에서 2.63까지 올라간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오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7월달 현재 43.48%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작년 금리 인하 얘기 나왔을 때가 5월달인데 그때 91.3%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27% 쭉쭉쭉 올라갔는데요. 지금 모멘텀을 봤을 때는 대선까지 가면서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폭은 거의 예상치가 거의 불가능한데 50% 이상씩 한 6개월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나름 기대치가 좀 높은 편입니다. 큰 손들이 갑자기 들어온 상황입니다. 계속 팔다가 오늘 날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손바뀜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매물대를 순식간에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두꺼운 매물대가 순식간에 올라왔고요. 1.8대 요 밑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였었는데 이때 횡보하는 바람에 이게 점차 줄어들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위에는 거의 매물대가 없다. 지금 팔 물량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될 정도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팔 물량이 없다. 사람들이 뭐 팔아야 내려갈 텐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은 본전 오면은 파는 정도일 텐데 그 물량이 되게 미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좀 더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아랍어라고 돼 있는데 아랍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를 대단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식은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기술 부동산 주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강하게 오르겠죠. 스윙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단기로 좀 먹으려고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모멘텀만 싹 먹고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손익분기점까지 좀 버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목표 주가까지 오면은 팔 수도 있고요. 오픈도어 소파이 연말 이전에 $10를 초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소파이도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죠. 같이 올라가고 있는 데가 업스타트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참 금리랑 조금 연관이 있는 데는 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위블에서 캡처해 왔고요. 숏 단기적으로는 좀 그린라이트가 강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요 지금 단기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측이 거의 안 돼요. 주가 예측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상향이 거의 어느 정도는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기 물량 받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2배 이상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안 좋은 의견도 X에 같이 올라왔고요. 제가 X에 올라온 이 영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영어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가 다 지금 이 오픈도어에 관한 얘기고요. 이게 트윗에 X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영어로 막 뭐라 막 그래요. 요거를 끄고 제가 일일이 자막 있는 부분을 적어 왔습니다. 적어서 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거를 타이핑을 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주가는 2021년 이후 9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줄 아무도 예상 못했겠죠? 회사의 시가총액을 13억 달러로 늘렸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주식은 저렴해 보이기 시작했다. 수익 대비 기업 가치 비율은 시장에서 가장 낮은 배수 중 하나입니다. 총 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픈도어는 상당한 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현금은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이고 유형 장부 가치는 약 9억 달러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저평가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고요. 주식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시장은 단순히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인정합니다.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고요. 오픈도어는 흔히 집을 뒤집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조성자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원할 때 자산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거래 반대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거래할 수가 있다. 이건 오픈도어의 장점이긴 한데 요게 결국은 잘 작동이 되려면 요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마켓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오픈도어는 거래에 대한 스프레드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는 결국 5에서 7%에 이릅니다. 이거 공원 마진이죠. 최종적으로 5%에서 7% 정도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많은 주택 소유자가 편의를 위해 이익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팔기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자기 집을 팔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부동산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판매자는 오픈도어의 첫 번째 제한을 수락하는 것보다 적절한 가격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요거 때문에 지금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인들 대부분은 좀 기다리면서라도 좀 많은 높은 가격을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도어를 찾는 고객들은 좀 빨리 팔고 싶어하는 고객들 위주로 요게 돼 있죠. 물론 고객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이 흔하지 않는 산업을 고객층으로 두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는데 결국엔 틈새 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대중적으로 바뀌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미비하죠. 오픈도어는 비즈니스 모델의 또 다른 문제는 역선택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오픈도어가 5%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상 입찰이 거부되지만 제한이 5% 너무 높으면 수락된다. 이게 낮게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시세보다 좀 더 높게 부르면은 100% 제한이 수락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반대가 판매에도 적용된다. 어쨌든 다시 팔 때도 되팔 때도 요게 결국엔 높게 가격을 책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가 낮은 제한은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용을 감수하고 빨리 팔길 원하는 사람들만 찾게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그거를 이길 만한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아직은 작은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가격이 오픈도어에게 불리할 때 오픈도어의 평가 오류가 채워진다. 그러나 가격이 오픈도어에 유리할 때 채워지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 가격을 싸게 부르면은 이게 제한 자체가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역선택 문제는 오픈도어 주변에서 알려지지 않았으며 회사가 스펙을 통해 상장된 이후 하락세의 일부였다. 그러나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폭락을 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는 2021년 전체 기간 동안 조정 에비타 수익성을 게시했지만 완전히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에서는 5,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결국엔 망했다라는 얘기죠. 이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게 결국엔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 2023년 회사는 6억 2,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마진은 마이너스 9%였다. 여기서 지금 휘청거린 상황이죠. 올해의 전망은 또 다른 상당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2023년 20억 달러 이상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고했지만 이는 기본 사업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것이다. 오픈도어 경영에서는 더 높은 이자율과 느린 주택시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설명은 지금까지만 유용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서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큰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낮은 이익을 의미해야 합니다. 높은 이자율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주택 부동산 시장의 심리 자체가 거의 망조가 들어서
오픈도어에게 좀 아무래도 불리하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서히 금리 인하가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오픈도어는 거래에서 얻은 스프레드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을 결코 입증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좀 싸게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 스프레드 이득을 지금 못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현금량에 따라 작업할 시간이 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금을 계속 갉아먹고 있지만 아직은 버틸 여력이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금의 양을 계속 갉아먹다 보면은 결국엔 파산을 할 거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주식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다.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재정적인 조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저는 오픈도어의 주식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익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너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적자인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흑자로 돌아서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수익성을 인정받아야지 거기서부터 다시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금리랑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는 취약성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 오픈도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다시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하는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잘 이겨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이 쌓임으로써 다음에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좀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에서 손해를 봤지만 인하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인하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보유하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직은 시장이 인정해주지 않은 기업이지만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는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회사가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는 의견입니다. 지금 좀 길어졌는데요. 댓글 보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오픈도어 투자한 지 기억은 안 나지만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계차는 마이너스 40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후에는 잠깐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안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오픈도어의 재정 상태와 상상을 넘어서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렵게 번 돈을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때는 다짐을 하고 3불 이하에 음전일 때 거의 매일 샀다. 멘탈로서는 뭐 갑입니다. 인정하고요. 이 하락을 다 맞았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이걸로 돈을 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고요. 초창기부터
같이 오픈도어 유튜브를 하면서 같이 인연을 맺어왔던 분인데 서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지연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덕훈님 양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꽃길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양전이 갑자기 돼가지고 양전 축하드려요. 이번 년은 그래도 다시 음전하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픈도 5 이상까지 먹고 버티고 먹읍시다. 5 이상 그죠? 한 $10. 저는 목표는 $10입니다. 만 4년째라고 하고요. 최고점 $26에도 샀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단타 했을 때는 한 $22에 사고 팔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26에도 샀다고 합니다. 지금 요 가격으로 치면은 엄청 저렴한 거네요.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이번 9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다. 네, 많이 샀을 기라 생각이 되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첫 매수를 하셨군요. 정말 기업 하나만 믿고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다 이때 많이 샀나 봐요. 저는 워낙 줄인이라 사고 팔고를 이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형주다 보니 관련 소식이 부족한데 항상 감사합니다. 오픈도어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고요. 예전에 참새 부부님이 하던 유튜브를 잘 보다가 그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이 오픈도어 소식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고요. 그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도어 다 팔고 나면 저도 요 유튜브 채널을 유지할까 버릴까 고민 중입니다. 끈기와 뚝심이 대단하십니다. 기나긴 기다림이 올해 큰 보상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2년 정도 기다렸으면 좀 보상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3천입니다. 참 애정이네요. 주식 인생 10년 이렇게 물려본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저도 떨어진 주식을 본 게 저도 처음입니다. 다 떨어졌잖아요. 주변에 소형주는 다 90% 이상. 이런 경우도 좀 참 처음이에요. 저도 주식 인생이 짧지만 TQ가 마이너스 75%까지 봤는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질 줄 몰랐죠.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네, 화이팅. 지금도 마이너스 4.700 손실이지만 10억 기다려. 그래요. 기다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멋있습니다. 이번 양전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게 찐 금리 인하로 반등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고, 좀 끝까지 기다려서 달콤한 열매를 따먹고 싶네요. 네. 포기란 없다. 위태경님 화이팅입니다. 3만주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좀 오버했죠. 많이 오버했죠. 용기라기보다는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오버했어요. 오버했고 이게 등락폭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희망을 좀 품으면서 살아왔는데 마이너스 된 기간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이거를 유지를 해서 $10 이상까지 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400주 추매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의미 있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역사적으로 시장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순환매를 경험했을 때 그 추세는
다음 4주 동안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한 달 정도는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 하겠네요. 일단 상승 모멘텀을 탄 것 같다.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지만 연말까지 좀 기대하고 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로 보고 있어서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4년째 마이너스인데 좀 벗어나고 싶네요.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10달러가 목표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러면 손익분기 좀 보기 전에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 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게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마음 고생을 좀 하게 만들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급등해서 10% 올랐다라고 하고요. 그냥 우량주 하라고 합니다. 네, 경제적 자유 선물 못 한다고 하고요. 오픈도어로는 거의 100% 못 한다고 합니다. 요거 나중에 수익 실현하고 이분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네. 한 10달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달러면은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샀다라고 하고요.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시장 반응 약하면 그냥 업스타트로 다 옮기려고 했는데 반응 아직까지 괜찮네요. 일본 때는 다시 보지 않기를. 업스타트도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참. 같이 보고 있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업스타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오픈도어보다. 월 400주씩 매수 중이다. 화이팅입니다. 드디어 바닥 짚고 떡상 간다라고 하고요. 오도쿠님도 오늘부터 수익권. 자 이제 갑시다. 3만주 화이팅. 네, 수령 비슷하다고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고요. 어제도 30주 추매했다라고 하고요. 2주 전 손절할까 댓글 남기면서 고민 많이 했는데 투자할 곳도 없어서 홀딩했더니 드디어 플러스네요. 다행입니다. 당분간 묻어둬도 될 것 같은데요. 한 연말까지는 묻어둬도 나쁘지 않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몇 가지 보시나요? 모르죠. 네. 여기는 10불 달려있네요. 12불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고 저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영상 올려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도쿠 오픈도어 주주님들 모두 가져야. 이렇게 댓글 다 읽어봤고요. 댓글이 뭐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또 바로 달린 게 있네요. 롤링님이 어제 100주 더 추매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 돈이 계속 생기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잘 버틴 게 좋은 수익으로 될 거라 확신하고요. 구독자 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